고요한 밤의 침묵을 찢는 비명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남자들이 어느 여성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손수 개조한 네일건까지 발사하는 남자들. 불쌍한 여성은 안타깝게도 다리에 못을 맞아 쓰러지네요. 아무리 봐도 학교 교복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 그들은 어째서인지 일본어가 아닌 독일어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이들의 칭호조차 숫자의 독일어 발음이네요. 알고 보니 잡혀온 여성은 이들의 학교 선생님이네요. 자신들의 비밀기지를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선생님을 납치한 걸 보니 보통 미친 건 아닌 듯합니다. 처형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을 살해하는 학생들. 아무래도 이들에게 어른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앞을 막는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네요. 이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로봇 라이치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리더 제라는 라이치에게 소녀를 납치할 것을 명합니다. 물론 시작부터 잘 될 리가 없죠. 이제 막 눈을 뜬 상태인 로봇 라이치는 사실상 갓 태어난 신생아와 다를 것이 없으니까요. 결국 거듭된 실패로 인해 라이치에게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라이치는 드디어 어느 한 소녀를 납치해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제라. 소녀는 아무래도 이미 정신이 돌아온 듯 보이지만 일부러 기절한 척 계속 연기를 하고 있네요. 그동안 납치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건 오로지 타미야 뿐입니다. 어른을 몰아내고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마을에 군림하는 것, 그것이 제라가 소녀를 납치한 이유인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거듭된 제라의 비인간적 행보에 타미야는 회의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결국 타미야는 자신의 친구인 카네다, 더프와 함께 붙잡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타미야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라의 계획대로 이 마을의 어른들은 모두 죽고 히카리 클럽이 마을을 장악하게 될까요? 2000년대 이후의 일본 영화들의 한 가지 특징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독특한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해당 영화의 경우 원작 자체가 만화라서 이런 특징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어딘가 진지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진지하게 보기는 힘든 일본 특유의 B급 성향이 진한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정말 단순하게 10대들의 일탈을 다룬 영화로만 봐야 할까요? 히카리 클럽은 철저하게 닫힌 사회입니다. 시작부터 자신들의 비밀기지를 봤다는 이유로 세계사 선생님을 살해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건 이들이 극도로 배타적인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라와 자이보의 관계는 상당히 탄미적이고 이 집단 속에서는 모순적 관계입니다. 제라가 어른들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항상 그들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사실 영화의 배경은 시종일관 어둡고 축축한 느낌이며 심지어 낮에도 굉장히 칙칙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이유로 마을의 빛을 앗아간 원인이 바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혹은 자신들을 제압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어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치와 카논의 존재는 이 영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라이치는 히카리 클럽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진행될수록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히카리 클럽에서 가장 인간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대립하는 존재이죠. 어른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른을 부정하는 이들과 히카리 클럽에서 창조됐지만 그런 그들과 대립하는 라이치. 이렇게 두 가지 세상은 서로 부딪히고 마찰하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카논의 존재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이질적입니다. 남자로 가득한 영화에서 유일한 소녀이자 마치 절벽 위에 한 송이 꽃처럼 다뤄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제라가 카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낼 세상을 위해 준비한 이브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네요. 여기에 더해서 제라가 로마 역사상 최악의 폭군 엘라가발루스를 언급하는 건 역시 그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성격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타미야는 이 영화의 숨은 주인공이 아닐까 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다른 이들처럼 제라를 따르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의 행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인물이죠. 어찌 보면 다른 영화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개성 자체는 약간 밋밋한 느낌의 캐릭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존재감은 다른 캐릭터에 묻히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라고 느껴지네요. 캐릭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해 말해보자면, 원작은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연 배우들이 다들 그럭저럭 연기가 뒷받침이 되어서인지 연기가 거슬린다는 느낌 없이 무난하게 몰입이 가능했네요. 일본 영화의 특징 중 하나가 고어씬이 리얼함보다는 과장된 느낌, 즉 스플래터 호러의 느낌이 강한 편인데, 이 영화는 몇몇 장면에선 절제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나름 원작에 대한 존중을 담아서 스토리도 원작과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다만 일본 특유의 그 감성은 저와는 좀 맞지 않네요. 취향은 많이 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즐길 요소는 충분했던 영화였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